뭐 대선에서 진 이유를 뭐 단 한 가지로 뽑을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 있을 테니까요. 윤석 대변인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게요. 아까 이준석 후보 득표율이라도 다 가져왔으면 보수가 단일화해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가정. 탄핵 반대 당론도 지금 와서 보니까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에 실패했다. 근데 모르겠어요. 김문수 후보가 왜 계엄 얘기를 아까 꺼냈는지 모르겠지만 계엄에 옹호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김문수 후보 얘기는 지난 대선 레이스 기간보다는 조금 더 입장이 약간은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김문수 후보는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근데 저는요. 이게 백서 수준이 아니라 이 후보 교체 파동은 분명히 국민의힘에서 분명히 이걸 되짚어보고 뭐가 문제였는지는 앞으로 따져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후보 교체 파동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거의 속칭 날치기에 가까운 그런 행태를 보이면서 저 시도를 했다는 거죠. 5월 10일 0시부터 시작된 비대위에서부터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의결이 이어졌고 예. 2시간 반 후인 새벽 2시 반에 후보를 재선출하기 위한 공고, 후보 등록 공고가 갑자기 새벽에 떴고요. 그 30분 후인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딱 1시간 동안만 후보 재등록을 받았는데 32가지 서류를 구비해서 한덕수 전 후보가 기탁금 1억 원과 함께 당원 가입도 하면서 혼자만 등록을 했다. 이것을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정당에서도 시도한 적이 없었던 일이고 그 누구도 이러한 상황을 예상했던 사람이 없었고 예. 김문수 후보 측조차 다시 후보를 등록받을 수 있다는 예상하에 서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공고를 놓쳤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그런 중요한 기간, 대선을 앞두고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후보가 누구냐를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금쪽 같은 여드레가 지나갔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앞에서 뛰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따라가기는커녕 더 뒤처진 상태에서 예. 저희가 선거운동을 했다. 결론적으로 40% 넘어서 잘 싸웠다는 말까지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당 지도부 그리고 후보 교체 과정에서 저런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사람들은 이것은 누가 당권을 잡든 이거 당원들로부터 절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대선 패배 때문이라기보다는 예. 정당 정책 기본, 우리 헌법 8조에 되어 있는 정당의 구성, 활동, 조직 예. 이런 거 다 민주적이어야 한다.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이었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우선 지금 국내임이 정말 패배한 정당이 맞는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보통 이런 선거를 패배하면 책임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리에 내려오고 또 후보는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반성과 사죄 또 지지자들에게 어떤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갖죠. 지난 대선 때도 보면 이재명 당시 후보가 집에 집거하면서 몇 달 동안 또 반성의 기간을 가졌던 예전에는 선거 패배하면요. 그 추미애 의원이 옛날에 민주당 대표를 했을 때는 삼보일배까지 했습니다. 국민들의 어떤 이 패배에 대해서.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선거가 끝났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이 김문수 후보는 마치 선거가 안 끝난 것처럼 본인의 지금 일상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지자들은 지금 마음이 아프고 잠도 안 오고 식욕도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정작 후보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운동하고 있는 장면들을 저렇게 낸다는 게 그것도 솔직히 파란 옷을 입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메시지가 보면 도대체 이게 선거 패배한 정당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똑같은 절을 하니까 이제 그만해라라고 막 밑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부 총질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 근데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본인 책임질 때는 내부 총질이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 자체가 보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야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린 거 아닌가? 이게 과연 이게 지금 변화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들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래요. 근데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니죠. 자, 그날 밤에 이 정말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실제로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사람이 모두의 책임입니까? 자, 선거 캠페인 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금 윤희석 여의도 연구원장도 이야기하지만 윤 전 대통령 관계를 전환해야 되는데 끝까지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 김문수 후보가 결국 못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선거 자체가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최소한의 이런 염치라도 있으면 이런 책임이라도 져야 될 텐데 근데 지금의 국민의힘은 저희가 주장하는 언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이 황골탈퇴하고 해체 수준의 변화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내부는
굉장히 조용하고 서로 우리 그냥 갑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참 억장이 무너지는. 향후에 이제 국민의힘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존립 여부도 제가 볼 때는 문제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의 패배 원인을 잘 분석을 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절연을 하지 못했다랄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인해서 반성을 해야 한 친윤들이 오히려 선거에 전면에 나섰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뭐 윤상현 의원이랄지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전에 했던 국민의힘의 당론 자체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계속 뭐 문제 제기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선 자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대응도 못했고 제대로 선거운동을 못했다고 봐요. 그러면 일단 김문수 후보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김문수 후보를 뭐 당대표에 출마를 시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해체 수준으로 제가 볼 때는 당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바꿔야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인데 또 뭐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임명을 해가지고 또 뭐 12월에 전당대회를 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해야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그림자를 지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있지만 김용태 비대위원도 책임이 있죠. 당연히 사임한 게 맞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다고 해서 또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또 임명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관령으로 저는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가 주목이 되는데 당연히 이번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새로운 대표가 들어와서 국민의힘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